그럼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어디서 넣느냐? 그것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은 아직도 주식 투자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주식은 가르칠 수는 있으되 가르칠 수 있고 있으되 알려줄 수는 있으되 전할 수 없다. 우리는 주식이나 코인을 공부할 때 흔히들 말합니다. 가치 투자가 맞다. 아니다. 기술적 분석이 맞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학교에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증권사에서 일하는 천재들이 만든 기업 가치 분석 레포트를 보고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셨나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이 속해 있는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혹시 지수가 오르면 수익률이 오르고 지수가 내려오면 수익률도 동일한 비율로 떨어지지 않았나요? 혹은 기관에서 내놓은 전문가들의 리포트를 보고 따라한 개인들의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럼 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만 할까요?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의 리포트를 읽고 기관의 리포트에 따라서 본질 가치 분석에 대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근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는 방법 자체가 성립이 될 필요가 없고 문명이 여기에 따라서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리포트를 믿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고 무언가 다른 데 비밀이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 분석 방법을 찾아냈느냐, 결과에 있어서 과연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결국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는 그냥 아무나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맡기면 돈을 벌고 대세 하락기에는 어떤 기관 투자자에게 맡겨도 돈을 잃더라. 혹은 대세 상승기에서는 모든 기관 투자자는 분명히 주식은 더 좋다, 경제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더 나빠진다, 지금 하면 돈을 잃는다 소리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분석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랜덤워크 이론,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기관 투자자들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든 기술적 분석가들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든 주가는 결국 원숭이가 투자한 것보다 못하더라. 원숭이가 무작위로 다트를 던져서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률을 낸 것보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기관 투자자나 어떤 기술적 분석가가 낸 결과보다 이 수익률이 좋더라. 결국 주식에 대해서 근본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 기술적 분석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 이것이 바로 랜덤워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냉소적인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정확한 가치 분석을 한다는 것은 신기루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리기 결론은 일단은 가치 분석이 기술적 분석에 비해서 우월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창을 통해서 가치를 보는 거울로 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기술적 분석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제가 기술적 분석론자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는 거죠.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경제분석가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니까. 그러면 태생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난제입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은 입문은 다양합니다. 보통 옆에 동네 아주머니나 동네 아저씨가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정권 투자로. 나는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를 버는데 이 사람은 하루 저녁에 자기 보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1년치 연봉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더라. 약이 오릅니다. 신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1억으로 몇십억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몇만 원으로 매덕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1년에 2,000%, 3,000% 번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탈감 느끼죠. 주식시장에 뛰어들죠. 뛰어들면 대부분 국지입니다. 이분들이 한번 실패하고 나면 깨닫는 것이 뭐냐. 아, 주식 투자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식한 내가 아무렇게나 막 뛰어드는 것은 아니구나. 옆에 사람 보니까 차트도 보고 봉도 보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하고 기관의 리포트를 보니까 무슨 지지저항이 어떻고 이게 뭘까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게 코스죠. 코스. 이렇게 코스 공부를 시작하면 더 많이 아느냐? 사실은 더 죽어버립니다. 왜 더 죽어버리느냐? 하락장에서는 지지선이 없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저항선이 없는 건데 이게 하락장에서 지지선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죽어버립니다. 하락장에서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같으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더 하지 않는데 이제 좀 알고 공부하니까 이게 지지선이 뭔지 대충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딱 꺼두고 여기다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기다리다가 여기서는 반등한다. 딱 떨어져서 반등하는 시가 더 죽여버립니다. 왜냐? 지지선이 무너져야 약세장이니까. 그거를 계속 책에서는 가르칩니다. 지지선이 어떻고 저항선이 어떻고 계속 가르치죠. 이러한 것들을 답습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혼자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책을 좀 더 사보자. 뭐 봉 패턴만 알아서 안 되는구나. 뭐 엘리어트라는 희한한 이름도 한번 공부해보자. 뭐 개인이라는 거 시골에서 떠드는데 개인이 뭐냐. 시골에서 저 각도가 어디서 나왔지? 뭐 누가 얘기하기를 개인의 각도를 뺏긴 것 같다. 혹은 뭐 엘리어트 무슨 파동을 뺏긴 것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저 친구 저렇게 나도 한번 사보자. 읽어봅니다. 보면 신기하거든요. 과거에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믿고 또 뛰어듭니다. 또 죽어요.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 분석의 공부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쳐보고 무수하게 상처 입고 깨매고 터지고 베어 터지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르는 길은 뭐냐? 배우자. 역시 주식은 독학하는 게 아니고 고수한테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럼 어디 갑니까? 아카데미. 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무슨 사관학교. 이런 데 갑니다. 가서 이분들이 가르쳐주면 이 고수의 말은 뭔가 틀리거든요. 그럴듯하게 이야기되어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튀어나오고 나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괴상망측한 지표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눈을 떴구나. 고수들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됩니까? 더 죽어요. 왜? 고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고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재벌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니 혹시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독학해도 안 된다. 배워도 안 된다. 책도 읽지 마라. 그럼 당신은 항상 주식 투자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더 하느냐. 그러면 주식 투자 하지 마라 할 것 같으면 왜 증권방송이 있고 거기 나와서 당신 같은 사람이 떠드느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죠. 자,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무슨 책을 사봐라. 혹은 뭐 무슨 이론을 해봐라. 이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이 뭐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는 창구다, 거울이다, 혹은 눈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어디서 넣느냐? 그것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은 아직도 주식 투자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일전에 방송 시간에 한 적이 있지만 주식은 가르칠 수는 있으되 가르칠 수 있고 있으되 알려줄 수는 있으되 전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가르칠 수 있고 알려줄 수도 있으되 전할 수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영 전문가가 육상 전문가가 있다 생각합시다. 황영조를 가르친 마라토너 정봉수 감독이 새로운 마라토너 한 사람을 데리고 마라토너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이 뛰면 가서 올림픽 금메달 땁니까? 안 되죠. 왜냐?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가 익혀서 나에게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전해받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뭐 하느냐? 화두만 가르쳐. 화두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만 던져줘야 됩니다. 이거를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내어놓는 것은 불량식품을 백화점 포장지로 포장해서 택배로 우송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 있는 불량식품 먹고 전부 장티푸스 콜레라로 다 죽어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주식시장에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좀 외람된 말씀으로 후학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불량식품 먹어도 안 죽는 거 그냥 가리는 눈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접근할 때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기술적 분석은 교과서적인 얘기 먼저 하죠.
가능하면 교과서적인 얘기를 배제하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일단 교과서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교과서의 기술적 분석은 전통적으로 패턴 분석, 두 번째는 추세 분석. 제가 방송 시간에 차트에다 줄을 쭉쭉쭉 꺼서 얼마 된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추세선밖에 끌 줄 모르느냐? 맞습니다. 추세 중요하거든요. 패턴 분석, 추세 분석. 그 다음 뭡니까? 가격 분석인데 이 가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한참 더 죽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위에 있는 패턴도 아니고 추세도 아니고 교과서적인 가격 분석이 아닌 소위 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율 분석이다 이겁니다. 비율 분석. 이 비율은 뭐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은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가 올랐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오르는데 소요된 시간이 얼마다. 이게 실제로 이 시간 만에 얼마가 올랐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만큼 올랐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 현재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패턴, 뭐 쇠기형 패턴, 혹은 뭐 사각형 패턴, 무슨 깃발형, 하락깃발, 상승깃발 이런 것들은 다 패턴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닥형도 뭐 상바닥, 이중바닥, 삼중바닥, V자형 바닥, 뭐 원형 바닥 다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패턴은 과거의 경험이죠. 경험적으로 주가 그래프가 대충 이러한 모습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반등하더라. 경험적으로 주가 그래프가 대충 이러한 모습을 만드니까 죽어버리더라. 확률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도 이러한 모습을 만들면 반등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만들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중 바닥의 패턴이라고 삼중 바닥의 패턴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패턴 분석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추세 반전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추세 내에서만 해당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의 추세 안에서 이러한 패턴이 과연 나왔다면 이것은 어차피 진행형의 패턴일 수도 있고 반전형의 패턴일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반전이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면 하락형 패턴이었다 이거죠. 즉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가 어떠한 하나의 맥점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전이다, 뭐 하락이다 이러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얘기를 하지 말고 패턴이라는 것은 다만 주가가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의 맥점에 속해 있는 구간에 지금 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세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추세 분석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기술적 분석가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 분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추세라는 것은 어떠한 것은 관성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어서 주가가 달리는 방향, 사람이 달리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은 방향에서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추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좀 더 나머지 과정에서 내가 그 부분에 이익을 취하자. 이게 추세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러한 어떤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다면 이것이 추세가 확인되었을 때 이 추세의 끝이 이까지라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만큼의 이익을 취하자. 이것이 추세 분석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면 이 하락 추세 국면 안에서 나머지 이 하락 추세가 끝날 때까지 이 구간을 이익을 취하자. 이것이 추세 분석이죠. 그러면 추세 분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갔을 때 이만큼이 더 가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추세가 확인되고 들어간 지점이 추세가 반전하는 지점이라면 또 내가 추세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다시 반전하는 국면에서 실제로 나는 하락 추세의 나머지 연장이라고 판단했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는 분명히 설명하기 쉽고 세상의 모든 주가를 과거의 어떤 이론으로 보면 추세로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지지만 현재 미래에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추세 분석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격 분석이 아닌 비율 분석은 뭔가? 비율 분석은 힘이,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아는 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비율 분석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라는 어떤 예고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라는 것은 시간 대비 가격, 가격 대비 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전제를 하고 이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지는 오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핵심적인 오류는 뭐냐면 주가에서 패턴, 추세, 가격, 저는 여기서 비율이라고 얘기하지만 패턴, 추세, 가격 다음에 빼먹은 게 뭡니까? 바로 심리입니다. 이 심리라는 요소를 보통 가장 도외시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죠. 우리 흔히 시장심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가 과연 무엇인가? 심리는 그럼 심리학자들이나 심리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시장심리라는 것은 이 차트 속에서 살아있는 에너지를 바로 느끼는 거죠. 거래량, 주가, 여기에서 형성되는 봉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 차트 속에서 이 말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 현학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펴놓고 그 차트상에서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의 치열한 심리적 전쟁을 이루어내는 모습들, 그 전쟁터에서 칼이 부딪히고 창이 부딪히는 소리를 바로 차트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 분석인데, 이러한 것은 그럴듯한 어떤 말재주 있는 사람이나 심리학자가 시장 심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내가 몸으로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심리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주가를, 어떤 종목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특히 주가가 만약에 횡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지나가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도 주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차라리 떨어지면 손절매나 하고 오르면 추가 매입이라도 하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하면 보유 필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기가 아니니까,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뭡니까? 호시탐탐 A 포기해버릴까 싶지만 포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분명히 이 종목이 앞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라는 판단으로 샀기 때문에 항상 이 종목을 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눈에서 내가 만약에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이 이 종목을 팔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유 필요가 누적돼서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내가 이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샀더라도 나는 내가 새로 산 종목보다는 내가 팔았던 종목만 자꾸 뒤돌아봅니다. 자꾸 돌아보고 저 종목 혹시 오르지 않았을까? A 관심 종목이 지워버리죠. 지워버려 놓고도 그 종목이 하루에 뻘겋게 올라가면 와, 괜히 팔았다. 나는 역시 주식 보는 눈은 있는데 재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주식 보는 눈은 있어. 저봐, 내가 간다 그랬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시퍼렇게 떨어지면 팔기를 정말 잘했지. 내가 들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다 그만하면 또다시 땅을 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죠. 그런데 이 종목을 만약에 안 사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걸 사겠습니까? 방향이 결정이 되면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삼자의 눈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삼자의 눈으로 보면 이걸 내가 사지도 않고 오르든 내리든 움직이면 사겠다 할 것을 이전에 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리는 판단 지점에 올 때까지 나는 보유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현재 내 시점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차트 분석가들이 가끔 이런 짓을 잘합니다. 제가 이런 짓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떤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수를 한다. 그럼 매수의 이유는 이 종목을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정 사이트도 좋고 어떤 강연에도 좋고 차트를 요즘 그 편집 프로그램에 보면 180도 회전이 가능하죠. 뒤집어 놓으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가가 되겠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부터는 조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주가가 여기서는 반등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개인 투자들도 요즘 이런 거 잘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이런 경우는 사례를 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별명에다가 차트 전문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을 쓰는 모 유명 차트 전문가도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한참 더 주고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훨씬 더 깨지고 터지고 해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뭐라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밀어 올리는 것과 굴러내리는 것이 어떻게 같느냐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내릴 때는 산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고 떨어질 때는 바로 히말라야 눈사태처럼 굴려버리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가에 떨어지는 주가의 바닥은 음봉이 점점 길어지는 음봉이 마지막에 길게 뚝 떨어지는 개바닥이 돼야 바닥이고, 상승하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양봉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양봉의 폭이 적어지면 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패턴이나 추세 못지않게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그 심리적 영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체계화하거나 계량화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그것을 읽어내고 봉과 봉 사이 거래량, 그 외 각종 차트와 지표 속에서 이 안에서 시장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맹점은 뭐냐? 기술적 분석의 맹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파동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술적 분석이 그럼 정답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의 파동이 있는데 어떠한 지점에서 내가 주가를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기대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급락이 하락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난 차트를 되돌이켜 가보니 원인은 1, 2, 3, 4, 5파의 마무리에 주식을 샀으니 당연히 ABC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바보같이 내가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샀으니 나는 아직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지. 스스로 머리를 뜯으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이러한 상황이 딱 오면 또 내가 주식이 이 정도 가격의 어떤 다른 종목이 왔는데 보고 좋았어. 파동이 다 됐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파동의 연장으로 이만큼 상승해버립니다. 그럼 또 땅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파동의 연장이었는데 이걸 몰랐어.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렇듯이 지나고 나면 무수한 변형과 눈속임으로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럼 기술적 분석이 분명히 개인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을 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은 기술적 분석은 맨날 눈을 속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사면 첫 페이지는 봉, 그 다음에 평균선, 그 다음에는 뭐 MACD, RSI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나중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한 몇 페이지 나오고 겐 이론 나오고 심편일률적으로 책이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그 책을 한 권 사서 뭐 하루면 하루, 길게 읽으면 한 달, 좀 더 심하면 뭐 몇 달이라도 그 책을 읽어서 달달달 외운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기술적 분석에 배운 것을 가지고 차트를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 잘 들어맞거든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그린다. 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이것은 주가와 RSI의 괴리로 인해서 향후 주가는 약세가 예상된다. 이런 그림들 사례를 보면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전 투자에서 지고 나면 기술적 분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일봉이라고 말하는 봉 모양 하나,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스타캐스트도 좋습니다. 어떤 지표 하나, 심지어는 거래량이 뭐 볼륨 레이시오, VR 뭐 이런 지표 하나 좋습니다. 이 지표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시장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문가가 자신의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혼을 담아서 이 주식 투자 이론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봉이든 스타키스틱이든 VR이든 봉 패턴 분석이 이러한 것들을 자기는 평생에 걸쳐서 고수 소리, 전문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한 권의 책으로 단 몇 주간의 시간으로 몇 달의 시간으로 이것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라. 일단 제 경험을 예를 들면 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패턴들, 뭐 반전형, 망치형, 비석형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가 정해서 내가 요렇게 말을 했으니 너네들을 요렇게 따라서 해라라고 전체 대중을 틀을 짜서 떡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리 배워봐야 그냥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모품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전형이다, 뭐 까마귀형이다, 뭐 해머형이다, 임신형이다 이러한 것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것으로서 다음을 내쳐간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하겠다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봉이 형성되는 과정, 이 봉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과정, 이 봉이 말해주는 에너지를 익히고 보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봉 차트만 몇 배 확대해서 한 개의 화면에 봉 5개, 6개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확대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좁혀가지고 몇 년치 봉을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다가 그냥 나에게 그 차트가 말해주는 무엇, 그 봉이 말해주는 무엇을 느끼고자 시도했던 노력들의 시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평균선을 이야기하면 이동평균선은 무시하기 쉽고 또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쉽지만 제 경우에는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심리적인 싸움과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무지하게 컸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녀석과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갈등과 분민, 서로 애정의 관계를 맺어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 말씀을 이해하는 분은 아마 지금 주식 투자를 그래도 비교적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박경철 선생님이 이 방송을 촬영한 약 20여 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공부하고 만들고 또 묵묵히 이 원칙들을 지켜온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이나 좋은 자료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조금씩 제 원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좋은 정보나 도움이 될 내용이 생기면 계속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0.9%입니다.